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SPC 관련 이슈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SPC 허영인 회장이 어제 대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죄가 확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매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했던 이 밀다원 주식을 적정 가액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삼립에 매각하도록 지시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었고, 2심 재판부 역시 이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허 회장 등이 공모해서 고의로 이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어제 대법원도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으로 오해가 없다라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은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이제 무죄가 확정된 것이고, 허영인 회장은 현재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그 노조 탈퇴를 좀 강요한 혐의로 또 그 형사 재판,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혹은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조사를 하고 허영인 회장에게 그런 혐의로 기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허 회장은 이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기도 했었는데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최근에 보석으로 석방돼서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배임 혐의는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경영 쪽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완전히 뭐 그 네. 리스크를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번에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옴으로써 SPC그룹은 일단은 법적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조금 사업 확장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중국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가맹 사업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사업 확장에 좀 속도를 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SPC 삼립 같은 경우도 청주 공장 생산 라인 확장을 포함해서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기도 한데, 다만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 회장의 그 노조 탈퇴 강요 혐의, 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그 노사관계 개선, 또 안정적인 경영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풀어나갈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이슈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은 해외 시장 개척을 조금 진두지휘하고 있고, 차남인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은 국내 신사업을 조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장남과 차남 모두 각자의 경영 능력을 좀 검증받고 있고 또 입증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내수 시장이 좀 침체된 상황에서 식품업계의 해외 사업 진출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C 그룹도 역시 그 오너 3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업 확장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윤리적인 문제가 어떻게 됐던 간에 어쨌든 뭐 배임 혐의와 관련한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경영을 해 나가는지 잘 보시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에는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가 뭡니까? 네,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제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은
보강된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에 이제 금감원의 이 350억 원 규모 부당대출 적발을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에 100억 원대 추가 불법 대출 의혹을 포착해서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 특히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손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이제 청구를 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일단은 두 번 다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일단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했고요. 또 손 전 회장은 일단은 지금 현재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첫 영장 기각된 이후에 검찰이 한 달여에 걸쳐서 열심히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역시 바뀌지 않은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복형 금감원장은 이번 달로 원래 예정이 됐었던 우리은행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현재의 그런 경제 상황 또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결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금융지주 또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했고 2주간 연장을 이제 한 끝에 최근에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그 임종용 회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부당 대출이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확인했다고 하고요. 또 우리금융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에 미달했다는 사실도 이번 검사에서 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계엄령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조금 지금 금융시장 상황도 좀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우리금융의 향후 신사업 추진 시 리스크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금융그룹은 최근에 부당 대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임원들을 대거 교체하기도 하고 사업 조직을 통폐합하기도 하는 그런 좀 쇄신의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금융그룹은 내년, 그러니까 2025년을 신뢰받는 우리은행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 TFT도 가동하면서 디지털 IT 인력을 확보하고 또 성과 관리 체계를 변경하고 퇴직 직원 경력을 활용하고 여성 인력을 확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장기적 인사 전략을 좀 수립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또 지주회사 차원에서도 임원의 상당 부분, 일부분을 교체를 하고 또 70년대생 젊은 임원들을 발탁하는 그런 변화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좀 현재 그 영업 환경이 좀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잘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또 각오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금융그룹 쪽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메프 쪽 짚고 갈 텐데 보니까 검찰이 큐텐 대표, 티몬 대표 그리고 위메프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그리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 이슈도 좀 따라가 볼까요? 네, 아마 너무나 이제 많은 그 맞아요. 기사들을 네.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서 류광진 티몬 대표 그리고 유화현 위메프 대표 이들이 이제 큐텐의 경영난 타계와 물류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티몬과 위메프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에 이제 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그런 정산 대금을 개인 금고로 사용했다. 뭐 이런 이제 혐의로 검찰이 결국 이들 주요 티메프의 주요 경영진들 대표들을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이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검찰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앞서서 손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이 된 상태에서 결국은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금을 판매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다른 어떤 투자에 쓴다든지 다른 그 위시 인수 자금에 쓴다든지 이런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33만 명의 피해자에게 1조 8,500억 원의
그 억 원을 받아서 챙긴 뒤에 약 1조 6천억 원 정도를 정산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로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지금 낳은 그런 사건입니다. 굉장히 이번 해를 뜨겁게 달궜던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현재 뭐 대응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단 분쟁 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한 9,002명의 피해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고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주 안에 여행사와 팀F 그리고 피지사 간의 책임 분담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회사가 여행사, 팀F, 피지사 이 세 개 주체가 있는데 이 세 개 주체가 얼마씩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 마치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몇 % 과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할 예정이 다음 주 안에 결정되는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목할 점은 여행사들은 구매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지사들의 책임을 좀 주장을 하고 있고, 피지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서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뭐 가족 여행을 예약해서 뭐 수백만 원 피해 본 사람도 있고 뭐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피해를 본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분쟁 조정이 결렬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소비자원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소송 지원비 1억 원을 반영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팀F의 기업 회생 절차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F는 이제 오늘 그 한영회계법인이 이 팀F에 대해서 기업 존속 가치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팀F가 존속되는 게 나은지 청산되는 게 나은지 이것을 이제 한영회계법인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요. 법원에서는 법원이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참고 자료로 쓸 것이고, 또 27일까지 팀F에서는 회생 계획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회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채무는 또 어떻게 변제를 해달라, 이제 이런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50곳의 투자 설명서를 전달했고 이 중에 한 2곳 정도가 팀F 인수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회사에서는 우선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 뒤에 추가로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의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그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신뢰도가 사실은 크게 지금 떨어진 그런 상태이고, 또 피지사와 신용카드사가 아직 합류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과연 인수합병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좀 더해지면서 시장 상황이 많이 좀 급변하고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M&A 추진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더해서 또 피해 셀러들, 그러니까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다른 옵션을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F 사태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